안녕하세요. 저희는 식을 2달 후에 올릴 예정이라 미리 같이 사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희의 견해 차이가 다르고 서로의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곳에 말할 곳이 없어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싸움의 첫 시작에 발단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예물, 일단은 서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번에 뭐 사주고 싶으시다는 걸 괜찮다고 말씀드려 거절했는데 그래도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어머니가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속으로 안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혼 준비하며 남편이 모은 돈이 없어서 제가 많이 했어요. 결혼 준비하며 남편은 1억을 해왔고 저는 2억 5천을 해놨는데 이 중 1억 5천은 저희 엄마 댁에서 빌려주셨습니다. 그냥 준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래도 부담된다며 달마다 저희 둘의 월급으로 원금, 이자 계산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혼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약 2,500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도 남편이 애초에 어머니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은행 대출을 1억 5천, 혼수 들어갈 거 3천 정도 해서 1억 8천을 빌리자고 했는데 남편 직업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데 저도 대출이 처음이라 싫기도 해서 그냥 혼수는 내가 모은 돈에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보태주지 못했지만 돈 관리는 남편이 저보고 하라고 월급 받으면 용돈 받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남편 월급 320이며 용돈은 145만 원으로 합의 받습니다. 저는 사업자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적게는 월 400, 많을 땐 월 1,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얼마 버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제 수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미안해서 엄마가 선물해준다 했을 때 고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의 표정이 계속 안 좋길래 원래는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중에 동서가 생겼을 때 괜히 동서는 받았는데 나도 그냥 받을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전 정말 아기가 없었고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는 생각에 나중에 동서가 생겼을 때 나도 받을 걸 이런 마음이 들면 저에게도 안 좋고 그런 마음을 애초에 품지 않도록 받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였어요. 아기는 없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기가 없느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아기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 나 사랑하긴 하는 거니? 네가 나랑 사는 한 달 동안 여태까지 내가 보여준 모습과 진심을 봤으면 내가 악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어도 그냥 내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늦었어. 자꾸 그렇게 내 입장을 생각도 안 하고 네 기분만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기 싫으면 지금도 안 늦었어.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혼준비로 카드값 2천만 원 갚으려고 허덕이면서도 그럼에도 한 번도 남편한테 불평불만 안 하고 힘든데도 참아왔건만 그런 제 마음을 알면 내가 악의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설령 제가 진짜 그렇게 말해서 어머니가 주신 선물 받으려고 했어도 저였으면 그래 우리 어부가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하고 그냥 눈 감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싸운 당일 남편이 인터넷에서 지갑을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지갑 사준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신혼 준비하며 혼수에 카드값이 2천만 원 정도 나와서 계속 못 사주고 있었거든요. 딱 이제 다 갚아서 남편이 지갑 보고 있길래 다음날 지갑 사려고 강남으로 엄마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스피커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솔직히 엄마랑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싸웠어도 남편이랑 통화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 엄마랑 워낙 제가 항상 가깝게 지내서 별 생각 없었던 거 사실이고요. 통화하는데 남편이 반성은 했느냐 묻는 겁니다. 내가
내 얘기라고 안 하고 어제 그 사건에 대해 회사 친한 형들에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그랬으면 카드 뺏어버리고 초장에 다신 안 그러게 못하게 잡았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뭔가 제 욕을 회사 형들에게 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아무리 내 얘기 아니라고 해도 다 눈치챌 텐데 그럴 수 있느냐고 나무랐고 그 얘긴 그렇게 정리되다가 이번 달 관리비 2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던데 네가 50이라 그래서 내가 더 보냈는데 분명 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함께 산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거라 얼마가 나올지 저도 몰라서 저번 달 사셨던 신혼부부들이 50만 원 정도 나왔길래 제가 5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남편이 관리비를 넉넉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사진 촬영 날 스튜디오 값이 4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남편이 카드 안 가져왔다 해서 제가 대신 아무 말 없이 냈는데 남편은 25만 원 나왔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지. 마치 내가 더 보냈는데 라는 말이 꼭 돌려달라는 말로 들려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려줘야 하는 거야? 하면서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마침 그때 엄마 벨소리가 울리면서 제가 엄마와 함께 탄 걸 알게 됐고 통화를 끊고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폰 끼고 했다고요? 남편도 장모님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든 숨기려고 이어폰 끼고 했다 했고 자신이 그거 하나 구분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느냐며 결국 하는 말이 블랙박스 보러 간다 이러는 겁니다. 저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올지 몰랐고 순간 이어폰 꼈다고 그래 블랙박스 봐라 하면서 끝까지 우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을 하고 결혼을 깨자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자신이 거짓말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면 끝날 것을 거기에 끝까지 변명하는 모습에서 정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 딴에는 남편이 그걸 알았을 때 너무 민망하고 상처를 받을 걸 알기에 어떻게든 숨기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느냐. 그게 어떻게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한 거짓말이냐. 저에게 계속 화를 내더군요. 며칠 동안 그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 못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새벽 1시였을까요? 남편이 넌 진짜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우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며 자신의 집에 가려고 옷을 입길래 제가 울고불고 붙잡았어요. 잘못했다고.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이 시간에 왜 그러냐고. 이른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지 싶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 가게 됐고 어머니께 전화는 걸었지만 끝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 안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변명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변명을 내려놓고 너의 처지에서 생각하니 너무 화날 만한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덮고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결혼사진을 고르러 가는 길 차 안에서 또 싸우게 됩니다. 또 차 타고 가니까 또 그 사건이 생각나서 화가 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분 좋게 고르러 가고 싶었는데 저 역시 화가 났어요. 그래도 다 고르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너 근데 티지? 그냥 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러길래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냐고 물으니 어젯밤 자신이 싸운 거에 대해 서운해서 저한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근데 우리 내일 사진 셀렉하는 날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남편이 싸우기 전에 저번 주에 귀찮은데 사진 셀렉 혼자 갈래? 로 얘기를 하길래 안 가면 저 혼자 가야 하니까요. 사진 셀렉 약속은 오전 10시로 예약이 되어 있고 남편이 서운한 거 얘기한 시각이 밤 11시 47분이었어요. 강남이라 집도 멀어서 미리 몇 시에 갈지 생각해야 해서 물은 거고 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네요. 그러다가 넌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묻는데 깨자는 건지 덕자 했으면 이제 그만하지. 저런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계속 또 싸우다가 집에 와서 남편이 언성 높이며 싸우다가 답답한지 진짜 너랑 대화가 너무 안 된다. 연애였으면 진짜 벌써 헤어졌다. 너한테 정 떨어진다. 질린다. 이런 말들을 내뱉었어요.
제가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TV를 보니까 넌 대체 뭔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길래 나 결혼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너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실망했지만 그래 그냥 내가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그래도 맞추려고 사귀었는데 너는 내가 생각한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네가 선택한 결혼 그래서 깨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끝까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야겠으면 가서 말하고 네가 깨. 난 맞추고 살 거다. 라고 얘기하니 제가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그 말에 기분이 풀렸는지 다시 잘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장난식으로 다시 태어나면 진짜 결혼 다시는 안 해. 혼자 살아야지.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가 서로에게 바랐던 부분들, 남편에게 기대했던 부분들과 다름이 있음에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부부니까 설령 이해가 안 돼도 서운해도 참고 살아야지 생각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상처네요.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다만 결혼을 깰 만큼의 문제인가요?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후기. 이 남자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온통 댓글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뿐이네요. 돈 많이 들여서 이상한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냐는 그 말이 뇌리에 박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런데 얼마나 더 저랑 싸울지 생각하면 정말 이 결혼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도 계속 절 뜯어 말리시네요. 뼈저린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1.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시고 먼저 정리하자 했으니 비용 다 받아내세요. 하야원 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맞춰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살아 뭐합니까? 거짓말한 님도 우습지만 남자 진짜 찌질하고 한심하네요. 반반 결혼도 못하는 게 무슨 계산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님은 이미 우습게 보였어요. 하대받으면서 살다가 이혼하지 마시고 기회 왔을 때 파혼하세요. 댓글 2. 글쓴이도 4년까지 차렸는데 결혼 깨는 게 두려워 모른 척하는 거 아닌가요? 안 맞잖아요. 물론 다르고 싸울 수 있는데 저 남자는 뭘 믿고 막말에 글쓴이를 함부로 대하죠? 글쓴이도 글이 안 썼을 뿐 저렇게 행동하나요? 아니면 기존제압하려는 것 같은데 평생 저런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평생이 달린 문제예요. 삐야만 다니지 말고 본인 마음도 들여다보고 남자랑 진솔하게 말해보세요. 남자가 여자 무시하고 휘어잡으려는 것만 같아서 안쓰럽네요. 두 번째 사연. 저보고 예민하다는 아내 평가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저보고 예민하다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도 해요. 그런데 전 아내가 못 믿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누가 예민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1. 처음은 대학 학번 문제였어요. 당연히 나이대로 학번이 맞는 줄 알았는데 자신은 끝까지 11학번이라더니 12학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한 걸 알리고 싶지 않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중학교 다닐 때 자퇴를 했었고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굳이 알려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요. 말로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그랬었답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2. 이메일이고 핸드폰 번호고 똑같은 번호를 써요. 그것도 어떤 날짜를 뜻하는.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번호냐고 했을 때 그냥 쉬운 번호라 썼다. 아무 의미 없다라더니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의 커플 번호더라고요. 그것도 10년 가까이 만난.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려 난리를 치고 제가 무섭다질 않나. 그럼 안 보이게 미리 바꾸고 지워버리던지. 이것도 그래요. 옛날 일에 의미를 뒀다기보다 오래 쓰다 보니 익숙하니까 의미 없이 썼겠지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3. 굳이 서로 말하면 싸울 일만 생기는 연애사 이야기도 하잖아요 가끔. 둘 사이에 의미가 있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둘이 만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자기는 그 시기에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굴 만날 정신도 없었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딱 그 시기에 어떤 남자와 서로 겸둥이라 부르고 하트를 붙이고 노래 파일을 주고받고 옛날 사진을 보내달라 하고 주고받은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뺐더니 당황합니다. 사귈 수도 있죠. 만나기 전이니.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만나기 전이지만 둘 사이엔 중요한 시기였고 자신의 입으로 그런 적 없다고 하더니 그런 사이 절대 아니고 친구랍니다. SNS에서 노래 취향이 같아서 자기가 먼저 연락했고 같이 2번 영화 본 게 다인 사이랍니다.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아 금방 관뒀대요. 그런데 왜 애칭을 붙이느냐? 하트는 뭐냐 했더니 그냥 애가 귀여워서 그랬답니다. 만약 사귄 거면 왜 그 흔한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 없고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전부고 껄끄러울까봐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보낸다 이러고 말았겠느냐며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기는 누굴 만나면 무조건 사귀느냐고. 4. 아내가 대학 때 외국에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조금 넘게 만난 일본 남자가 있었대요. 이것도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예요. 둘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그 남자가 한국에도 놀러 왔었더군요. 결혼 상태는 아닌 것 같아 헤어졌다는데 저한테는 그 사람은 게이였던 것 같다. 서로 신체 접촉이랄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지 그래도 자신은 절대 아니랍니다. 물론 둘이 만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들 기분은 별로지만 다 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어쩔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믿지 않을 도리도 없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런 일들로 서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냐는 저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왜 또 그러냐 나네. 제가 예민하고 못 믿어주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내의 저런 말들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이런 일로 자꾸 싸우게 되니 너무 힘드네요. 후기. 아내와 댓글 잘 보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예민하거나 혹은 아내의 거짓말이 문제인 건데 서로 댓글 보며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민한 부분을 인정했고 앞으로 아내도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약속하며 잘 풀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만인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댓글 1. 혹시 FBI 다닙니까? 국정원 다녀요? 우연히 알게 된 것 치고는 너무 잘 파헤치는데요. 굳이 과거를 알고 싶으세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댓글 2. 리플리 증후군으로 발전한 가능성 농후해 보이네요. 콤플렉스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냥 본성 자체가 허세가 있고 본인은 완벽한 여자로 포장하려 하나? 머리가 나쁜 것 같네요. 멍청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면 완벽하게 숨겨서 걸리지나 말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지가 마지노릇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도 없지만 노릇 같은 거 할 위인도 못 되고요. 저희 남편은 시누이가 저리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한테 중도금 안 빌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돈 가져간 거 좀 눈치가 엿보여 중도금은 그냥 흐인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반응하신 거죠. 딸이 돈 빌려가도 친정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건 도둑년 신부 아닐까요? 시누이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더 열이받아요. 그간 시누이한테 상처받고 쌓였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이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시누이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이거든요. 지 오빠한테는 너무 여우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쌀쌀 맞고 냉정합니다. 너무 여우 같은 시누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황당해서 하소연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시누이 사진 닦고 계시고 자기 딸은 너무 아까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돈까지 다 빌려주셨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남의 자식 대하듯 며느리를 이렇듯 소외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얄미워요. 늘 부엌부터 들어가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시누이. 더 이상 상대 말고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빌리던 말던. 그리고 집 명의 문제는 남편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괜히 며느리가 나섰다가 모양만 이상해지니까요.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쓰니님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오죽하면 봄볕엔 딸 내놓고 가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쓰니님도 아이들 계시지요? 옆집 아들딸하고 내 아들딸이 같은가요? 달라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어쩌지 못해요. 님도 계신 님이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 아닌가요? 누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님의 권리 스스로 찾으세요. 며느리라 왜 부엌부터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댁팔길 자주 가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시던지요. 댓글 2. 야박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20만 원, 말 그대로 용돈이지 생활비는 아니죠. 결국 시어머니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설사 경제력이 없어도 내 손 떠난 돈의 쓰임 출처까지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로서는 시누이가 딸인데 아들만 자식인가요? 그리고 아들, 딸 입장을 떠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라 나중에 집 물려받을 생각에 용돈 드리는 것인지요? 그냥 내 남편의 부모니 말 그대로 용돈 드리는 거로 생각하세요. 집집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재산 시어머니 맘대로 하시는 건데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의사 아들이라고 생활비 300만 원 요구하는 시댁 힘들어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살 간호사와 33살 레지던트로 만나 결국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 저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신랑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물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 원, 절 친정에 7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 원, 시댁 7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주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운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듣고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절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중간이고 저만 여자고 오빠와 남동생이 있어요. 우선 저희 3남매 모두 40대 이상이고 막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던 시점에도 오빠와 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고 그때 남동생이 30대 초반 3살 연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잘 살고 인사 오래 얼굴도 예뻤고 회사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반면 저희 남동생은 중소기업 다니고 키 빼면 얼굴도 별로고 단지 결혼할 때 준다는 강남 변두리 아파트 하나 빼면 진짜 조건이 비로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아파트도 21평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까지 하고 갑자기 강남 아파트 세입자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시며 동생 내외를 데리고 1년만 산다고 아득바득 우기더니 결국 둘을 파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남동생이 죽는다고 매달리니까 그 여자분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려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나 봐요. 내가 너희들이 또 싸울지 어떻게 하니? 네가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내가 허락을 해주지. 10년 동안 나한테나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 거다. 강남 아파트는 아무나 있는 줄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하우스포라고 해서 은행에서 집 빌리고 젊음 다 바쳐가면서 집 가주려고 하는 거 알지? 너희는 얼마나 좋니? 하시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시고 그 전에는 원룸이나 임대아파트 살라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남동생은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 여자분은 증여받고 본인이 모은 돈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넘나?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떡하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그 필요한 아파트 하나 들이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저희 엄마였죠. 그래서 금융재산 내역까지 떼와서 이만저만해서 힘들다 어쩐다 하니까 그럼 그 돈으로 집 얻어서 10년 이상 애 낳고 알뜰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여자분이 친정부모님 생각해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남동생과 헤어졌는데 남동생하고 연락할까봐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번호 바꾸라고 하셨다네요. 그 뒤로 당연히 남동생은 폐인돼서 그나마 다니던 중소기업도 때려치우고 술 마시고 빚 만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기에 10년간 집에서 그 빚만 갚아준 게 거의 1억입니다. 그나마 그때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300 이상 벌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200 조금 넘게 받아서 매일 술 먹고 빚지며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여자분은 시집가서 아기 낳고 매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한 게 10년 전에도 결혼할 때 4억이나 해오려는 여자였는데 그때 당시 강남 변두리 아파트 가격 4억 조금 넘었거든요. 시집갈 때 엄청나게 잘가서 몇백 억대 집안으로 갔는데도 엄청나게 시댁에서 예뻐하고 잘 산다고 남동생이 건너 들었다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돈도 못 모으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도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값 올랐다고 정신 승리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어요. 걔는 시집갈 때 10억도 넘게 해갔다는데 그리고 시집간 집안은 몇백 억대 집안이고 걔네 친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데 아파트값 모르는 게 대수겠어? 남동생이랑 그때 결혼이나 잘 시키지.
라고 했다가 집안 재산 호시탐탐 노리는 큰오빠랑 부모님께 뒤지게 욕먹고 손절 당할 뻔했네요. 아니,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부모님도 답답하지만 집에서 뜯어갈 만큼 뜯어가 놓고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편드는 큰오빠도 이해 불가고, 나한테는 동생이지만 부모님 본인에게는 아들인데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답답해요. 추가. 저희 부모님 거주 중 서울 3층 단독주택 거주층 빼고 월세 받음, 시골 땅세 받음, 연금으로 사실만 합니다. 저랑 오빠는 지원 많이 받아서 남동생 목으로 작은 아파트 해놓은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으나 결정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파투 낸 거고요. 그리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고 현금 넣어두고 쓰시라고 큰오빠가 부모님 꼬시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면 부모님 세금 부담 늘고 진짜 막내가 장가가 된 묵하든 집 한 채는 온전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했어요. 솔직히 우리 집안 장남 우쭈쭈 하는 집안 맞고 그 장남이 좀 양심 없는 것도 맞습니다. 큰오빠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 30평대 사주셨어요. 조카 낳고 이사 갈 때 몇천에서 1억가량 여러 번 지원해 주셨고요. 심지어 큰오빠 처가할 집 없다고 인천에 빌라를 사주었는데 지원 당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 시집갈 때 2억가량 혼수, 집값 보태라고 지원해 주었고요. 아무튼 남동생이 좀 안쓰러워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남동생도 제대로 살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박해 보이네요. 누나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문득 생각나서 글 적어봅니다. 댓글. 이 집은 부부가 원수로 만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원수로 만났네요. 근데 웃긴 건 둘째, 셋째가 부모와 인연을 끊어도 첫째가 부모에게 원수 갚아줄 것 같아요. 요리조리 돈 다 빼먹고 나면 먹튀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댓글 2. 장남은 장남이라고 대접받고 님은 하나뿐인 딸이니까 그래도 챙김 받은 것 같고요. 막내 아들이 안 아픈 손가락인가 보네요. 아들, 딸 낳고 나니 안 아쉬운 아들이요. 부모님 혼내지 마시고 님이 측은지심으로 설득해 보셔요. 우리 응능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그런 게 부모님께 먹힐 수도 있어요. 님도 오빠한테 재산 뜯긴 부모님 떠맡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사연.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고견 바라며 글 써보겠습니다. 저는 비혼에 가깝게 살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도 한 명 낳았고 현재 생후 50일 넘어갑니다. 시가 구성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래로 9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어요. 성격은 시아버지, 시누이는 좋게 말해 무던한 스타일입니다. 무관심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시어머니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읽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시어머니 발언에 시가를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에만 만났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연락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난 시댁을 잘 만났나 보다 생각하게 됐어요. 또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생각하신다 해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신혼 때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몇 번을 집 청소해놓고 가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 잡고 불만을 토로했죠.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고민 토로했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의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수세미들이 있고 찬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번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 만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밖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사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맞췄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쳐달라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바로 이상한 민폐 행동 망원 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꼭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시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수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어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에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우면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사살 해줘요. 둘째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이를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유가족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의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명령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혼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내를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